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의 에레디소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조원익님을 모시고 식물 재테크, 일명 식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면세 혜택과 그 다음에 종자산업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익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업인 로고스에서 행정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원익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과다하게 부과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부세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레디슨인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보이는 이 레고를 같이 하면서 MBC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가 생전 알지 못했던 식물 킬러였던 제가 식물계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식물로 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식물을 키우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 부가가치세, 보통 부가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물이 판매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부가세라고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이 국가라는 어떤 체계를 갖춘 곳은 어떤 명목으로든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재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모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에다가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품 가격에 보통 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외국만 나가도 이 상품의 가격이 따로 있고 실제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VAT가 붙어가지고 결제가 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부가가치세는 우리랑 매우 밀접하고 우리가 매일 내는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나가서 면세점에 가면 그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내야 되는 건데 이제 해외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세가 되고, 원칙적으로는 그 면세점에서 산 거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또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공항 들어와서 이게 부과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류 같은 건 그리고 거기다 주류세까지 면세가 되니까 더 그렇죠, 싸지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식물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는 거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면세가 된다입니다. 네. 이게 그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면세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예를 들어서 당근, 양파, 달걀 이런 것들은 모두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너무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까지 붙여가지고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일 텐데요. 또 이런 원시적인 가공, 그러니까 달걀을 예를 들어 삶았다, 아주 원시적이죠.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거 말고, 자, 우리 이 식물. 네, 몬스테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럼 면세가 되느냐? 일단은 면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꽃, 화훼 작물들이 이제 먹지 않지만 기르는 작물들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화라든지 그 생화를 이 꽃잎 같은 거 떼가지고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모두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관엽식물도 꽃처럼 마찬가지로 식용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판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물이잖아요. 근데 이 관엽식물이 증식이 되어가지고 별개 식물이 개체가 되면 그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모두 원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그러면 가공을 하거나 어느 범위 정도까지 혹시 이제 이게 사실 그 원시적인 가공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좀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는 좀 문제를 삼고자 하면은 행정당국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영역이 될 텐데, 일단 뭔가 공장 시설을 이용하면 원시적인 가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계를 사용한다, 공장을 활용한다 이러면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종자산업법 관련해가지고 삽수의 범위도 좀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은 뭐 세법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일단 면세가 된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식물 판매 시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소득세. 네. 그렇죠. 사실 부가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소득세입니다. 그쵸.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몬스테라 알보와 같은 관엽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억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니까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 법령으로 규율이 되고, 그래서 소득세법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소득을 얻어 들이시더라도 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근로소득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제 이 식물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먹는 작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벼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 농업과 관련된 소득은 이제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알보 네. 관엽식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엽식물들에 대해서는 보통 작물 재배 여부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작물 재배업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까지는 비과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령 해석을 보니까 이 작물 재배업이 아닌 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식물을 키우더라도 거기 해석에 가면 별도의 어떤 판매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장소를 구비한 다음에 거기서 판매한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작물 재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쓰면 좋을까요? 그 해석료에 따르면 별도의 판매 시설을 갖추면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판매 시설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건 뭐가 될까요? 뭐 통신 판매가 될 수도 네.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별도의 시설은 없기 때문에 네. 도소매업으로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소득세 10억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판매 시설을 갖추면 안 되고 통신 판매업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에서 좀 한 가지 더 구현을 하자면, 이제 판매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그러니까 작물 재배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소득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인이 이제 통신 판매를 하더라도 혼자 이제 판매를 자기가 생산한 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법령에서 이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법 조문, 여러 개의 법 조문을 합쳐서 그 조세 당국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또 있어요? 예. 되게 문제가 많군요. 네. 사실 이게 식물을 판매하다 보면은 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네. 자, 한 가지 더. 이 식물로 만약에 네. 증여와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식물계에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다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네. 일단 이 상속세, 증여세 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떤 대가 관계 없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문다고 하니까 되게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네. 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세금을 물리고 있고, 이게 하나의 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네.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상속이나 증여나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 드린다고 하면은 경제적 가치를 이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논, 밭,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에서 경작하는 식물과는 다르게 건물이나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의 경우에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다고 했을 때 조세당국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구나. 네. 특히나 이게 부동산처럼 뭐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점유가 이전됐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더구나 이 식물이라는 게 지금은 5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네.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시세가 나빠져서 네. 40만 원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을 달리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상속세나 부가세를 부과됐다는 사례를 보고받거나 들은 적은 없고 만약에 이게 정말 가치가 너무나 커서 네.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라고 네. 조세당국이 엄청나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네. 하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더 많이 소모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지 않을까. 사실 이걸 과세하면 농민한테 과세를 하는 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사실 좀 네.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제가 있거든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저는 언뜻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식물을 네. 자기 아들한테 주고 네. 아들이 그걸 번식시켜서 팔았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증세 내야 되겠죠. 이 식물 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네. 그 아들을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증식시킨 거는 자기 어떤 작물 재배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자기 소득이 되는 거고 네.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은 될 수 네.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식물을 하면서 얼추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법령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렇게 사실 알게 된 경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앞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종자산업법에 관련된 부분을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